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학교에는 몇 년째 전에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학교의 음악실에 얽힌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음악 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그녀는 특히 퇴근 후에도 학교에 남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연주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음악실에서 돌아가셨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 음악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재건되었고 음악실도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음악실에서 아무도 치지 않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처음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남아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휩싸였다. 또한 가끔씩 음악실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흐릿한 그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늦은 밤 학교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음악실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에야 발견되곤 했는데 하나같이 겁에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학생들은 음악실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설로 자리 잡았다. 어느 해 음악을 전공한 새 교사가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고 이 지역의 전설을 들은 뒤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음악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모두와 함께 음악에 즐거움을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남아 피아노 리사이트를 열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떠난 빈 음악실. 그녀는 홀로 남아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가 학교에 울려 퍼졌고 그녀가 연주를 마치려고 할 즈음 갑자기 짙은 한기가 음악실 안을 휘감았다.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연주하지 않은 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그녀는 곧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기를 전하려는 듯 피아노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에 따라 피아노의 자발적인 연주도 조용히 멈추었다. 마치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날 이후로 음악실에서의 이상한 현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교사가 음악실의 영혼을 위로했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음악의 힘으로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수군거렸다. 음악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음악실 주변에서 피아노 소리가 가끔씩 들려온다고 한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반기듯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한다. 여전히 그곳에는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음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몇 해 전 방학을 맞아 잠시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곳은 어릴 적 나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곳이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조금씩 조용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그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밤에 산책을 하기로 했다. 우리 마을에는 작고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곳은 흉가라고 불리며 각종 괴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고 하여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지만 친구들은 나에게 흉가의 전설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과 함께 폐가로 향하게 되었다. 어두운 밤 손전등만을 의지한 채 우리는 폐가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만이 우리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런데 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소리를 질렀다. 그가 가리킨 벽 쪽에는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도망가 라는 문구가 한자 크게 휘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마음이 급해진 우리는 출구 쪽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상하게도 출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혼란에 빠져 허둥대던 우리는 그곳에 쓰러져 있는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가족이 서 있었다. 얼굴 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마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사진 뒤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날짜가 오늘의 날짜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뭔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몸을 숙여 발을 확인해 보니 손자국 같은 것이 바닥에 먼지 위에 남아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이해했다. 이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 가족의 일원이라도 된 것처럼 그 집에 갇힐 뻔한 것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폐가의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굳게 닫혀 있었고 도망가는 우리를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폐가를 기피한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나는 그 폐가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전해 듣게 된 사실은 옛날 그 집안에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붙잡지 않은 건 단순히 경고를 주려던 것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와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을 기념하여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울 근교의 산속에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펜션을 예약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면서 예약한 펜션에 갈 수 없게 됐다. 도로가 복구되려면 적어도 하루는 걸린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처에 숙박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산 정상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하룻밤 정도 묵기엔 괜찮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 폐가는 오래전에 폐쇄된 산장으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시는 날씨도 매우 어둡고 우중충했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보이는 폐가는 더욱 음산하게 보였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외관과 금이 간 창문이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습하고 찝찝한 공기였다. 집 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쥐들이 스스스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비록 창문이 닫혀 있어 바람이 들어올 리 없었으나 주기적으로 식은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박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 친구는 폐가 밖으로 나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겠다고 말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를 찾으러 나섰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우리는 길가에 놓인 일종의 작은 돌무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친구의 손전등이 놓여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더 멀리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 폐가로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친구들마저도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벽에서 기이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창문 밖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소리는 꼭 누군가가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라진 친구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산장 주변을 탐색하던 중 오래된 나무 문이 걸려있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의 모습은 섬뜩했다.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워 폐가를 벗어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순간 폐가의 안쪽에서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고요하고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달빛에 홀린 원혼의 노래 같았다. 우리 모두는 즉시 폐가 밖으로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가 다시 도로로 향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는 도주 끝에 결국 우리는 익숙한 공사 차량의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도로의 일부가 복구된 상태였고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주민들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설명했다. 그제서야 마을 주민은 그 폐가가 과거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몇십 년 전 그곳에서 누군가 살았던 가족이 실종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와 함께 말이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산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경험과 공포는 평생토록 우리의 추억 속 깊이 박혀 있다. 가끔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결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공포였다.